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2030 여성 상당수가 일자리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젊은 여성 인구 유출은 이 지역 인구 감소와도 직결이 돼 있어서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지원책 그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죠. 기화서 경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2030 여성들이 대구 경북을 떠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심각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먼저 우리가 보통 이제 청년 일자리 얘기할 때는 보통 남녀 같이 이제 포괄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여성 중심인데요. 이제 먼저 대구의 1인당 이 구직을 할 때 그 1인당 일자리 비율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대구는 0.49, 경북은 0.52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반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이 수치 중 안에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냐 아니냐가 또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만만치 않아요. 대구의 최근래 3개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대구 경북 전체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 숫자가 좀 20대 30대 여성 24,000명입니다. 그중에 18,000명이 경북의 여성인데 전국 1위입니다. 1위.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줘야 그리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해야 맞습니다. 인구가 유지가 되고 적정 규모의 국가 사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지역이. 여성이 떠난다는 것은 출산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지역 세태로 소멸까지도 더 나아가 뭐 소멸까지로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심각한 심각하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그 2030 기혼 여성의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재취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경제활동 참여 자체도 좀 저조한 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떠나는 이유가 결국은 일자리 때문인데 여기 남더라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특히 기혼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보수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특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네.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여성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가사와 육아 부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때문에 이제 퇴직자와 또 구직 포기자들도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통계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여성들이 가사를 분담하는 비율이 80%가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남성들이 가장 살기 편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경북 출신 분께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래요. 어쨌든 80%가. 전국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취업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있고요. 또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또 그 노동시장 진출이라는 인식도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예전에 이런 여성을 비하하는 말도 있었는데요. 여자들이 왜 차를 몰고 나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애나 키우지 왜 나와라는 이런 여성 비하성 발언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인식 자체가 낮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지역의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우리 지역을 더 어렵게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거고, 자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결과를 좀 한번 보면 이 결국은 2030 여성 인구 유출과 경제 활동의 저조 현상이 결혼 기피 또 출산율 저조와도 이제 연관이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네, 2018년도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전국 보육 실태 가구별 조사라고 하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나온 통계를 보면 그 여성이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40.3%, 남성이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뭐 비교적 이제 젊은 나이에 그만두는 경우는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40대 0.3. 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여성이 40.3%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결국은
육아, 출산과 육아 때문이죠. 육아 때문인데 여자애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삶 자체가 통째로 바뀐다는 그런 통계의 반증인 거죠. 그렇죠. 이제 당연히 뭐 출산을 해서 또 출산 후에 그 일정 기간 또 산후조리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 휴직 기간이 필요한데 휴직이 아니고 그만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 그럼 왜 그만두느냐? 일단은 육아가 일단 제대로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이걸 일을 하면서 양립할 수가 없는 이제 아직은 환경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출산 육아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애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또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잖아요. 남편 혼자 버려서 애들 키우고 부담되니까 다시 이제 또 이제 이 경제 활동 인구 어디 이제 일을 하려고 여성이 이제 사회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동안에 뭐가 생겨 있습니까? 경력 단절. 단절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 시장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제 비정규직 또는 뭐 단순 알바 같은 직종 이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악순환이죠. 뭐 예. 우리 직장 내 분위기도 지금 문제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TKN의 보수적이고 좀 가부장적인 문화 이거 뭐 모두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문화 자체가 2030 여성들을 좀 내몰고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여자들은 뭐 결혼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이 뭐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보수를 넘어서 이제는 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성들이 그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육아를 낳고 이렇게 하면은 육아휴직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직장도 우리 지역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육아휴직을 또는 출산휴가를 정상적으로 쓰는 그 여성들은 공무원밖에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죠. 이런 그 구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직장 내 또는 가정 내 가부장적 문화를 떨쳐내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네. 않다라고 봅니다.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기혼 여성이 당한 그 부당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인터뷰에 응하는 20대 후반 여성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시민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지요. 저는 경북 안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입니다. 네, 용기 내서 전화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출산 후에 아이를 키우고 있으시죠? 출산 전에 좀 부당한 일을 겪으셨다고요? 결혼할 시점에 이전의 직장에서 계약 만료가 돼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구직 활동을 하면서 면접을 두 곳 봤었는데 그때 면접 본 곳에서 전부 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받아서 그게 좀 곤란했던 기억이 나요. 네. 뭐 당장에 면접 볼 때는 임신 계획이 없었으니까 임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근무를 잘 했었는데 근무 중에 임신이 되다 보니까 임신이 됐고 그 임신된 거를 상사들한테 말을 했더니 좀 당황스럽다면서 이거는 경우에 어긋나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다른 부서에서 저의 부서의 상사들이 좀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상사들한테 좀 서운했었죠. 면접 당시에 뭐 임신 계획에 대해서 묻는다.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 임신 자체는 굉장히 축복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들 주변에서 뭐 종종 있습니까?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덧이 심해서 근무하기 힘들다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그만둬 달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께서는 2배, 3배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출산 후에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는데 실제로 이 여성 일자리 난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이 있으면 좀 취업이 힘든 건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결혼해보고
애가 있고 애기 있는 엄마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건 좀 힘들겠구나 싶더라고요. 면접에서부터 뭐 애기가 아프면 어떡할 거냐, 아. 가족의 행사, 집안 행사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솔직히 그건 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공적으로 일할 때는 그 일에 지장 안 되도록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생각인데 네. 그럴 마음으로 가는 거지. 이런 일 있으면 빠지겠네, 저런 일 있으면 빠지겠네, 뭐 이래 버리니까 아예 편견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면접자들이, 면접관들이. 여자들은 일보다는 가정이 우선이겠지라는 걸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하는 거 딱 느끼잖아요, 사람이.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당당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직장 내에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네. 좀 다른 의도, 다른 방향이긴 한데, 엄마들 자체도, 저도 그렇지만, 엄마들 자체도 그냥 애기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에 맞춰서 그 비는 시간에만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맘카페 네. 글 올라온 것만 봐도 애기가 이때부터 이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제가 이때 빈다, 이때 일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런 거 보다가 나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생각하고 보거든요, 글을. 근데 뭐 없어, 댓글 없어요. 아이고. 네, 오늘 솔직한 이야기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들으셨다시피 지금 이런 단편적인 내용만 좀 살펴봐도 청년들의 탈대구 또 탈경북의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보여지거든요. 수치로 보면 더 심각하게 느껴지죠. 최근 10년간 우리 대구 경북에서 대구와 경북을 떠난 저 20대 청년 인구가요. 11만 명입니다. 11만 명. 그러니까 대구도 인구가 250만이 무너졌죠.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가 300만이었던 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300만 웅도 경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늘. 근데 300만 무너진 지 벌써 오래됐고 이미 260만 대까지 지금 추락을 해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 10년 사이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청년이 되는 지금의 청소년 인구가 네. 인구 또한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 대구 경북에서 20%가 지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젊은 그 2030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고 경북을 떠나고 또 대구를 떠나는 이런 탈경북, 탈대구 현상이 이어지면 결국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 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었을 텐데 네. 쭉 꾸준히 이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뭐 경북만 간단히 얘기를 들면 이제 작년 6월달 지방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제7기 지방정부 이제 이철호 경북도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임기 기간 동안 일자리 10만 개 만들고 20조 투자 유치를 해서 투자 유치란 다시 말하면 이제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렇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청년들을 이제 어떻게 좀 붙잡아 놓겠다라는 얘기고 지금 현재 또 이미 경상북도에서 그 이 예산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 프로젝트가 170개가 있습니다. 네. 170개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세금을 투입하는 관주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고 간단하게 좀 부연을 하겠습니다. 그 이철호 도지사가 일단 10만 개 만들겠다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순조롭게 이 프로젝트 자체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 되고 내- 이제 결과는 봐야 되죠. 임기 네. 내에 10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특히 2030 여성 세대 유치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 이걸 많이 창출해내려면 뭐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조 기자님? 예, 실제로 일자리를 그 만드는 게 뭐 또 일자리가 필요한 게 젊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지자체는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특히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자체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또 여성 같은 경우 굉장히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먹을거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지역의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은 어떤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사회적 기업은 그 여성이나 청년 등에 대해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문화 해설사라든지 또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문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관광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때 지자체가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은 지역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탈대구, 탈경북 이걸 막는 해법은 결국 일자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귀결이 될 텐데 대구시에서 얼마 전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그 대구 여성회와 이제 대구 경북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자. 이건 여성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인데, 제가 그 생각하는 것은 이제 청년 친화 도시가 되려면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여성의 경우는 이제 출산과 보육이 좀 그래도 좀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그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어떤 그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들. 그 게임 산업이라든지 뭐 청년들이 어쨌든 많이 좀 재밌게 집에서 더 근무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 직장 분위기,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는 또 하나는요. 우리부터가 좀 공동체적인 삶의 어떤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여성의 출산, 보육이 여성의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모두의 것이다. 대표적인 건복주 사건 같은 거 어수해야죠. 여성 출산, 여직원 출산했다고 해서 면벽수도해서 결국은 그 여성이 뭐 상당한 아픔을 겪는 사회적 사건이 있었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좀 체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얻기 쉽게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관에서 하는 일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선 사례자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맘카페 같은 곳에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없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좀 많이 우리 그 젊은 그 여성 세대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또는 가정과 양립이 필요한 여성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채용할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덴마크의 사례를 든다면요, 네. 그 여성이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와서 불과 또 몇 개월 만에 다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임신을 해서 직장에 알렸더니 직장 상사들이 전부 모여서 박수를 쳐주고 케이크를 선물해 주더랍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이제 그런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성들에게 그 재취업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성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라도 적극 홍보하는 게 네.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 동네마다 맘카페라는 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육아 관련 내지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구시나 또 경북도 차원에서 이 맘카페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환경의 문제죠. 첫째 그리고 이제 인식의 문제. 우리 모두 그야말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당신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사회적 우리 공동체적 개념을 가지고 방금 우리 조 기자 얘기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도 임신했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고마워해주고 네. 그 아이가 당신만의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고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맞아요. 이런 인식의 변화를 먼저 좀 가져줘야 돼. 기업도 그렇고 우리 민간인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해법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고는 있는데 이 실질적인 반영이 좀 어렵다든지 근무 시간 등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한계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치우치게 바라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또 인식 이런 부분도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은 대구 경북 내 2030 여성 정착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CJ 헬로